할머니, 지금 당장 뒤로 물러서세요. 박철민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김미자 할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손에 든 열쇠가 덜덜 떨렸고 문 너머에서는 낯선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문 열어, 할머니. 지금 당장. 남자가 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다.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서운 순간은 처음이었다. 만약 30초 전에 철민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3주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평범해 보이던 일상 속에 숨어있던 작은 신호들을, 그리고 한 청년의 따뜻한 관심이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되었는지를.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김미자 할머니 69세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째 혼자서 살아가고 있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일주일의 하이라이트는 화요일이었다. 딸 은정이가 캐나다에서 주문해주는 건강식품이 도착하는 날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건강식품을 배달해주는 청년 박철민 씨와의 짧은 대화는 일주일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철민은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했다. 군대를 제대하고 배달 일을 시작한 지 3년째 그는 이 구역의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대했다. 특히 미자 할머니에게는 더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철민아,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네. 감기 조심해. 네, 할머니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 그런데 3월 첫째 주 화요일, 철민의 표정에 뭔가 어색함이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 혹시 요즘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 많이 오지 않으세요? 철민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 보험 권유 전화 정도는 가끔 오는데. 왜 그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철민이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경찰이나 검찰청에서 온다고 하는 전화 말이에요. 그런 건 없었어. 내가 무슨 죄라도 지었나? 미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지만 철민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혹시 그런 전화 오면 절대 믿지 마세요. 요즘 그런 수법으로 어르신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철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구하지 못한 후회가 서려 있는 것처럼.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날 밤 미자 할머니는 철민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왜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을까? 단순한 친절이 아닌 뭔가 더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철민이 가져온 건 건강식품이 아니었다. 할머니, 이거 설치해 드릴게요. 작은 상자에 들어있는 것은 초인종 카메라였다. 어머, 이런 비싼 걸 왜? 제가 사비로 사온 거예요. 그냥 마음이 편해야 일도 할 수 있어서요. 철민은 능숙하게 기존 초인종을 제거하고 새로운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미자 할머니의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주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와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녹화도 되고요. 내가 무슨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런 것까지. 할머니는 저한테 정말 중요한 분이에요. 철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그의 눈빛에는 미자 할머니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저희 외할머니를 많이 닮으셨거든요. 말씀하시는 것도 웃으시는 것도. 외할머니가 어디 계시는데? 철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 깊은 슬픔이 감춰져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 그 다음 주 철민이 들고 온 것은 작은 호신용 부저였다. 할머니, 이거 항상 몸에 지니고 계세요. 이건 또 뭐야? 비상벨이에요.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제 핸드폰으로 바로 신호가 가요.
철민은 자신의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회사 번호 말고 개인 번호까지. 밤낮 상관없이 언제든 연락하세요. 5분이면 달려올 수 있어요. 철민아,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니? 철민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동네에 수상한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수상한 사람들. 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집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돼요. 그때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 제 외할머니가 작년에 사기를 당하셨어요. 외할머니가 사기를 당하셨다고? 네.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검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했대요. 철민의 눈가가 붉어졌다. 평생 모은 돈 4천만 원을 다 잃으셨어요. 아버지 없이 혼자 저희를 키우시면서 구멍가게 하시며 모은 돈이었는데 어머나.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심장 발작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철민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날 하루만 더 일찍 갔더라면 외할머니가 혼자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뵀어요. 그게 평생 후회예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철민이 왜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지,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그래서 할머니를 처음 뵀을 때부터 외할머니가 생각났어요. 혼자 사시는 것도, 밝게 웃으시는 것도, 말씀하시는 억양까지. 이번엔 꼭 지켜드리고 싶어요. 미자 할머니는 철민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철민아. 할머니가 조심할게.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시작됐다. 철민이 오전 8시에 미리 전화를 했다. 할머니, 오늘 하루 종일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문은 절대 아무한테나 열어주지 마시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어제 그 수상한 사람들을 또 봤어요. 할머니 집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더라고요. 오늘 뭔가 시도할 것 같아서. 철민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다. 정말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오늘 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아니야, 일은 어떻게 하고.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정말 조심하세요. 오전 10시 정각.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미자 할머니는 철민이 설치해준 앱을 켰다. 화면에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보였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인상이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수도 점검 나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수도 점검요? 언제 예정되어 있었나요? 어제 공지가 나갔는데 못 받으셨나요? 2층 전체를 점검해야 해요. 미자 할머니는 철민의 경고가 떠올랐다. 문을 함부로 열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공지를 못 받았는데요.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할머니,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수압 문제로 파이프가 터질 수도 있고 아래층까지 피해가 갈 수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다. 신분증부터 보여주세요. 아, 네. 잠깐만요. 남자가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뭔가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차에 놓고 왔네요. 금방 가져올게요. 그리고 급하게 계단을 내려갔다. 미자 할머니는 즉시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철민이 받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철민아, 수도 점검한다는 사람이 왔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신분증 가지러 간다고 했어.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지금 갑니다. 3분 후 아래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2명이었다.
남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올라오고 있었다. 할머니, 신분증 가져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이번엔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고 열어드릴게요. 아니, 할머니. 왜 이러세요? 진짜 급한 일인데. 남자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점점 세게. 문 열어요. 지금 당장. 그때였다. 거기 뭐 하는 거예요? 복도 끝에서 철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누구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떨렸다. 여기 건물 관리하는 사람인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철민이 당당하게 물었다. 수도 점검 나왔는데요. 수도 점검? 오늘 그런 일정 없는데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게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가세요? 서세요. 철민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남자들은 이미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문 열지 마세요. 제가 경찰 부를게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사건을 접수했다. 할머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이런 수법으로 집에 침입해서 금품을 빼앗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나이든 경찰관이 설명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리죠. 일단 집 안에 들어가면 협박해서 돈을 빼내거나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송금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많이 당하나요? 네. 작년에만 우리 관할에서 10억 넘게 피해가 발생했어요.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털리는 경우도 있고요. 철민이 끼어들었다. 제가 미리 신고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며칠 전부터 수상한 사람들이 이 동네를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정말 잘하셨네요. 시민 여러분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요. 경찰이 간 후 철민과 미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에 빠졌다. 할머니 정말 무서우셨죠? 많이 무서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미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그런데 철민이 머뭇거렸다. 할머니,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요? 혹시 부담스러우셨다면. 무슨 소리야? 미자 할머니가 철민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우리 가족이지. 진짜 손자 같아. 사건이 마무리된 후 철민은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할머니,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철민이 입을 열었다. 외할머니 일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뵀더라면,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철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철민아, 할머니가 너무 바보 같지? 였어요. 자책하시면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후회가 돼요. 그래서 할머니를 처음 뵀을 때부터 외할머니 생각이 계속 났어요. 이번엔 꼭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미자 할머니가 철민의 등을 토닥였다. 내 덕분에 할머니가 무사했잖아. 외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 일 이후로 철민은 더 자주 찾아왔다. 화요일 배달 외에도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왔다. 할머니, 저희 아내 소영이에요. 그리고 딸 하은이고요. 예쁜 아내와 5살 딸을 데리고 온 철민을 보며 미자 할머니는 웃었다. 어머, 정말 예쁘네. 하은아, 할머니한테 와볼래? 하은이는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금세 미자 할머니에게 안겼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날부터 주말은 온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할머니, 이거 봐요.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왔다. 4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누구야 이거?
할머니, 아빠, 엄마, 하은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 아래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 미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하은이가 천진하게 물었다. 그럼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지. 소영이 미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철민이가 어머니 만나고 나서 많이 밝아졌어요. 나도 너희들 덕분에 행복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미자 할머니는 70세가 되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다. 할머니 하은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어머 벌써? 우리 하은이가 이제 학생이구나. 하은이는 이제 미자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다.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와서 숙제도 하고 요리도 도와주고 함께 TV도 봤다. 할머니, 저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하은이 최고네. 철민 부부도 미자 할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셨다.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명절에는 함께 차례도 지냈다. 어느 토요일 저녁 4명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할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은이가 엄지를 치켜들었다. 맞아요. 저희 외할머니 된장찌개 맛이 나요. 철민이 말했다. 외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소영이 덧붙였다. 미자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마치 하늘에서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지금 미자 할머니는 71세가 되었다. 여전히 화요일마다 철민이 찾아온다. 이제는 건강식품 배달이 아니라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러 오는 것이다.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시죠? 그럼 너희들 덕분에 말이야. 하은이는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이제는 할머니에게 책도 읽어주고 학교 숙제도 함께 한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장문을 썼어요. 할머니 이야기도 썼어요. 정말? 뭐라고 썼는데?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할머니라고 썼어요. 철민은 이제 배달 일을 그만두고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 미자 할머니가 조금씩 도와서 모은 돈으로 차린 식당이었다. 할머니 된장찌개 레시피로 메뉴를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정말 맛있다고 해요. 그래? 할머니 레시피가 도움이 됐구나. 소영이는 둘째를 임신했다. 어머니, 이번엔 아들일 것 같아요. 어머니가 손자도 안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나, 정말?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청년의 작은 관심이 한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고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때로 위험하고 각박해 보입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사기와 범죄 소식이 흘러나오죠. 하지만 우리 곁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 작은 관심과 배려,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철민이 그랬던 것처럼, 미자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도 혼자 지내는 이웃이 있을 겁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관심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가족 같은 인연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누군가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기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